자,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전 의원이 DJ 사저 처분하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해명이 되는 듯 했으나 또 거기서 굉장한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재산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유각 한 1,000만 원이 현금이 통장에 정기예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성의를 표시하겠다. 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고요. 전 재산을 내놓으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저는 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김홍걸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저한테 들어보라고 그래요. 전 듣지 않겠다. 잘하겠지. 아무런 대안은 내놓지 않고 진짜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네, 소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이 김홍걸 전 의원이 이제 사재를 기부하겠다는 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 한 통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아니, 김홍걸 전 의원이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진실 공방처럼 약간 번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참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김홍걸 이분은 이제 그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부동산만 한 4개 가까이요. 뭐 사실하게 100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고 1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재산도 허위 신고, 축소 신고 논란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차남한테 정리한 논란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리고 세금이 17억이에요. 근데 그것도 분납하는 겁니다. 근데 집은 100억이잖아요. 얼마든지 이거 해결할 수가 있죠. 다른 걸 팔거나 담보대출해도.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이게 차익은 누가 가질까? 원래 그 집은 이제 이호 여사 건데요. 유언은 이제 이거 3명이 n분의 1로 나눠 가지라는 게 유언이에요. 그 형제들이 나눠 가지라. 예. 근데 문제는 유언에 공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정 안 하니까 유언이 무효다. 이렇게 우기면서 원래는 이제 계모하고 이제 자녀 간에는 상속이 안 되잖아요. 네. 이호 여사의 친아들은 이제 그 김홍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악용해서 본인 다 가로채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모의 뜻에도 반하고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박지원 의원도 잘못된 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팔았잖아요. 근데 그걸 되사올 수 있나요? 모르죠. 한 2, 300억 더 몇 배 주면 모르지만 원래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뭐 내 사저를 뭐 몇 억을 내놨겠다. 이거는 이게 버스가 떠났는데 그게 됩니까? 따라서 지금 와서 이게 생식되지. 그럼 사전에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좀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덧붙여서 한번 들어봤고요. 어쨌든 어제 김 전 의원은 DJ 사저가 팔릴 때까지 정치권에 연락이 전혀 없었다. 굉장히 무관심했다. 좀 서운한 좀 뜻도 밝혔는데, 여기서 또 김대중 재단과 동교동계 의원들은 이거 제 얼굴에 침뱉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피하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이 동교동계 의원들 보면은 재단에서 일단 이미 지난해 2월에 상속세 이미 충분히 마련하고 액수를 지급하고 사저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또 개혁을 두고 좀 집사하겠다는 큰 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때문에 김홍걸 전 의원이 변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 게임 공방인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매도가 되기 전에 나름대로 동교동계 권노갑 고문이나 문희상 전 의장이나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잘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홍걸 전 의원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박지원 의원이 연락을 안 했다. 뭐 권노갑 고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본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지 박지원 의원이나 권노갑 고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 일인 거지. 그건 저는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조금 변명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저는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걸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 나와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걸 유지하고 싶었으나 내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이것을 민간에서 박물관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뜻으로 시민들에게 다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넘겼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지금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도 뭐 10억 원, 12억 원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보다 더 자식이 중요하다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그래서 앞서서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말했듯이 본인이 어쨌든 6억 1천만 원이라도 내가 내놓겠다라고 했으니까 동교동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모금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모이면 민주당에게 도움을 청하면 민주당에서 뭐 특별 모금을 해서 특별 당비를 좀 받던지 구성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저희는 국민의 세금이 없이 이것을 민주당이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 다시 사들여야 된다. 물론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김홍걸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분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그걸 기리기 위해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정도로 선의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것을 해결해야지 어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왜냐? 아니 공시지가 32억짜리를 100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한 70억 정도가 차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경비를 빼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강성필 대변인은 민주당 돈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인데 오늘 당 일각에서는 또 국비로 좀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었던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웬 국비냐라고 좀 반발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라 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전부 다 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돈 빼먹는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살아갈 국리를 좀 하는. 네, 좀 좋은 일이니까 문화재성으로 해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